한번 채워보시죠. 저희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많이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. 김정민 씨, 많이 무기력해진다. 힘이 없고 뭐 의욕도 없고 의욕이 없고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 또 궁에서 그래요. 이렇게 정말 고환을 절제하고 내시 네, 같은 경우에 내관들. 보면 그런 게 차단이 되면 목소리가 바뀌잖아요. 목소리가 이렇게 아니 좀 근데 가늘어지거나 아니 목소리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. 예. 주위에 친구들 보면요,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는데도 겨드랑이에 털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. 혹시 있어야 할 곳에 털이 저도 이 다리에 털이 별로 없거든요. 없어 호르몬이. 그래서 본인은 뭐 전 있어야 할 곳은 있는데 다리만.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면 밤이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게 이제 더 발전을 하면은 아기를 못 갖는다.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일생이 있지만 남자에게도 그 일생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어떤 무기가 있거든요. 그걸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남자 남자의 일생입니다. 일생. 남자 일생은 또 이렇게 또 그래프까지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 예.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절정을 이루다가 어느새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. 그 아들 둘 낳으셨으니까 뭐 혹시 엄마로서 좀 이렇게 염려되거나 걱정하셨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? 제일 그거죠. 고추가. 아니, 고추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지. 그리고 밑에 그거. 고환이 뭐 없는 없는 친구들도 있고, 하나밖에 없는 친구도 있고, 그래서 그거 다 봐야 돼요. 자, 그래서 유아기 때는 어떤 문제가 예. 있을 수 있는지 한번.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경우가 애들이 이제 고추를 달고 남자답게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고환이 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.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게 돼요. 그래서 정상에서는 그런 그것이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조금 늦은 애들은 그것이 저렇게 뱃속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호르몬의 영향에 받아서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이 모르고 그냥 또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어요. 방치하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되나요? 그게 방치하면은 뱃속에 가서 고환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암도 생길 수 있고 탈장도 생길 수도 있고 불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엄마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이런 아들에 관한 부분이죠. 이제 사춘기 가장 또 잠복했다. 그리고 성선 기능 저하, 부신 기능 강진이죠.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동시에 그 생식을 제2세를 갖게 되는 정자 형성을 좋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오는 것이죠. 근데 이럴 때 고환의 기능이 나쁜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제가 그래요.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진짜 채모도 안 생기고 모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히려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신에서 이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상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많아도 병, 적어도 병, 다 병이에요. 자,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만약에 청년기를 맞았을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알지만 잘 모르는 경우에 또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 적고 여러 가지 그 성행동 이런 게 조금 이상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도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역시 이런 성생활 이런 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아기를 갖는데 문제가 돼요. 근데 이것도 너무 넘치면은 전립선암? 그렇죠.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아요? 예전에 또 저희가 들은 적도 있고. 그렇죠. 지금 우리 몸에서 그 남성 호르몬이 아까도 대물이 말씀도 했지만은 이 전립선에 가서는 남성 호르몬이 그 전립선을 크게 만들어요.
비대증이 되게 되고 또 전립선 암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소변 보는데 이상을 느끼게 하고 하죠. 자, 그래서 중년기에 맞이하는 문제를 한번 그때 열어보겠습니다. 되면 이제 뭐 돈도 좀 모으시고 예. 이제 좀 살만한데 주름은 늘어나고 노반장님 노반장님은 이런 느낌을 혹시 언제 받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아직 못 느끼세요. 그렇죠? 아직 철이 좀 덜 들었어요. 권 박사님은 뭐 청년이신데요. 예. 뭐. 느끼고 싶어요, 그런 거. 어이, 자신감. 네. 분이 많이 거만하시네. 열어주세요. 자, 중년기를 한번 가봅니다. 네. 남성에게도 남성이. 갱년기가 있다고 하죠. 예.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분비 계통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.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좀 기력이 떨어지고 또 근육의 힘도 빠지고 또 정신적인 자신감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죠. 많이 떨어지고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증세는 이제 성욕이 저하되고 또 발기력이 저하되고 하니까 가정 생활에서 그냥 조금 힘들어지죠. 보통 몇 살 정도 시점으로 해서 호르몬이 줄어드나요?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적인 예. 차는 많이 있죠.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사실은 한 30세, 35세부터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니까. 매년 감소된다고. 예,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네. 아주 젊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하면은 확 나빠지는 것이니까 사람 차이가 많은 것이죠, 개인마다. 남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가슴이 중년이 되면서 나오는 분이 계시죠. 그게 여성 호르몬이 그게 호르몬 문제라고 돼서. 그러던데. 예,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되는 것인데. 네, 예, 남성이시죠. 저희 남성분입니까? 남잔데? 예, 저 남성에서 저렇게 아로마타제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으로도 변해요. 이 간 기능이 나쁘한 경우에. 그래서 바로 남성도 저러한 여성형 유망을 나타내기도 하지요. 자, 이제 다음 문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성 호르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. 역시. 네. 술일 것 술, 같아요. 담배. 예. 담배. 특히 술, 담배. 왜 그 남자들 왜 술 마신 다음에 그 기능이 막 떨어진다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. 이렇게 둘이 부부일 때 남녀로 있을 때는 막 성욕도 생기고 더 막 활기차다가 아기가 생기니까 관심이 글로 가다 보니까요. 그럴 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적은 애기다. 지금 뭐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렇게 되나요? 스트레스 아니면 예. 무슨 어떤 환경에 신경 써야 의해서죠. 되는 부분이 있을 그런 때요. 환경. 환경이나 네. 뭐. 자, 그러면 네. 이건 꼭 알아야겠습니다. 정말 남성 호르몬의 적은 무엇입니까? 예, 다 나왔나요?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아, 잘 하셨습니다. 하여간 가장 저기 한 것이 스트레스. 아. 왜냐면은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또한 그 프로렉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네. 그것은 성선 기능을 저하시켜요. 그래서 이런 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이기냐 하는 이러한 그 좋은 생활 습관 태도 이게 제일 좋고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술 아니에요?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먹어가지고 술에 대해서 약간 중독이 되는 사람은 내분비 축이 망가지기 때문에 고환의 기능이 나빠져서 또한 이러한 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술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고 담배는 여러 가지로 혈관 수축시키고 여러 가지 또 발암 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며 호르몬을 저하시킵니다. 네. 이 남성 호르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환이네요, 고환. 고환이 저장도 하고 생성도 하니까.